네, 안녕하세요. 로엔이슈 임성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많아진 소송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명도 소송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명도 소송으로 대화 나눌 김도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명도 소송이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첫 네, 번째가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고 두 네, 번째가 이 명도 소송인데 네. 이 명도 소송이 무언가요? 명도소송이라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부동산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내 부동산을 내놔라, 반환하라 라는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명도 소송이 증가된 거죠? 명도소송은 보통 이제 크게 보면은 주택과 상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주택이든 상가든 일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끝난 다음에 안 나가시거나 혹은 계약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번, 2기, 상가 같은 경우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서 바로 나가시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이제 이런 명도 소송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는 3기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규정이 돼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특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명 코로나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은 만약 이 차임이 연체된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그 코로나 특별법 조항은 다 적용이 끝이 난 거죠. 그럼 이 명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일단 명도 소송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보전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유 이전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시는 이유는 그 건물을 다시 돌려받기 위함인데, 만약 명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리면 나중에 판결문을 받으셔도 이 명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판결에 나오는 사람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고요. 만약 점유 이전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한다 해도 나중에 판결문이 나오면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쉽게 집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전할 수 없다는 의미보다는 이전하더라도 이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걸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면 또 그 점유를 새로 받은 사람에게 명도 소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명도 소송이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재판이 밀리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임차인한테 1년 동안 소송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면은 그 새롭게 점유를 한 사람에게 또 소송을 하면 거의 2년이 걸리니까요. 엄청나게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건가요? 네, 보통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채권 가압류. 네, 채권 가압류도 하셔야죠. 채권 가압류는 왜 하시냐면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해지돼서 명도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임료를 내지 못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보증금을 거의 다 임료해서 제해서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런 채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집행을 용이하기 위해서 채권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이 네. 있는데 가압류를 해도 돼요? 보증금이 있어도 가압류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증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만약에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걸 보증금에서 쉽게 말해서 깐다, 제한다, 이거는 임대인의 마음이거든요. 임대인의 권리거든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임차인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임대인이 그 임차인에게서 건물이나 부동산을 돌려받을 때는 당연히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그 정산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잘 이해가 조금 어렵네요. 이 명도소송 자체가. 명도소송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째 소송이란 것 자체가 뭐 쉬운 건 없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명도소송이 일어나는 이유는 임대인이 본인의 건물을 돌려받지 못해서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채권 가압류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제 명도 소송 집행을 하게 되겠죠. 아, 그럼 이 판결문을 받았다. 그럼 끝나는 건가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하셔야죠. 아, 왜냐면은 뭐 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주시면 정말 좋죠. 그러면은 모두가 이게 좀 웃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소송까지 하면서 안 나갔던 분이 그냥 나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보다 보면 권리금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본인의 의사로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법원에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집행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온전하게 그 상가나 뭐 건물을 이제 반환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가 좋았다면 수송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뭐 이게 또 안타까운 얘기하지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얄 이슈에서 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